8월의 마지막 거래일인 분위기가 참 좋았는데 9월의 첫 번째 거래일이 이렇게 하루 사이에 표정이 확 바뀌어버리는 시장을 우리는 또 확인을 하고 있네요. 알고리즘을 통한 시장 분석 매주 목요일마다 나눠보고 있고요. 이분과 함께 또 알고리즘은 이번 앞으로의 한 주를 또 어떻게 내다보고 있나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보피아 투자자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김윤보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시장이 오를 그렇습니다. 때 아무래도 뭐 이야기를 하면 조금 더 뭔가 활력이 넘치곤 하는데요. 예. 이렇게 하루 사이에 또 시장이 또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과장님과 함께해서 알고리즘 분석을 통해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나눴을 때 알고리즘이 상승보다는 추가 조정에 조금 무게를 둔 시그널들이 좀 많이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지난주에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틀렸네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제까지는 시장이 너무 좋았으니까 이게 달랐는데?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또 상황이 이렇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또 이제 알고리즘 매매가 맞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시장 평가를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 방송을 할 때 네. 방송 당일에는 이제 시장이 올라가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이제 알고리즘이 없었다면은 네. 시장이 올라가는데 이제 조정을 받고 이런 말씀드리면 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네.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시장에 편향을 해서 말씀드린다기보다는 그런 숫자, 그런 알고리즘 분석 결과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게 맞기 때문에 시장 변화에 상관없이 네. 알고리즘 분석 결과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앞으로도 뭐 오른다고 말씀드리지 않고 또 내린다고 말씀드리지 않고 항상 그 기준에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이게 우리가 다 인간이다 보니 뭐 폭등하는 장을 보면서 조정이 나올 것이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알고리즘에서 빅데이터를 통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인들을 이제 체크하는 그런 역할을 또 해주고 계시기에 이제 과감하게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된다는 걸까요? 네, 이제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에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은 지난주에 이어서 네. 아직까지는 그 조정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알고리즘은 계속 분석을 그래요.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시청자분들께서는 이제 아쉬워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은 이제 지난주나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되는 것은 아무리 빨라도 9월 중순 좀 길게 본다면 9월 네, 말까지는 네. 시장을 체크를 계속 해야 된다고 봐야 되는 했죠.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이번 주에도 국내 시장 변화를 먼저 살펴보시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해외 시장에 대한 니즈가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해외 시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좋습니다. 뭐 이제 하나하나 들여다볼 텐데요. 일단 국내 시장 먼저 분석하고 미국 시장으로의 분석도 또 이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코스피 분석부터 들어갈 텐데요. 여전히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는 이제 방향으로 우리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하나하나 한번 추적 들어가겠습니다. 네, 차트 움직임 우선은 어떤가요? 코스피 일간 차트를 화면을 통해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네. 화면을 보시면은 빨간색 박스가 지난주 방송 이후의 흐름을 나타내는 알고리즘 분석 결과 차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유의해서 보셔야 되는 게 빨간색 박스 영역 안에서 8월 29일에 저희가 이제 파란색 리스크 관리 시그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리스크 관리 시그널에 해당하는 파란색 색상이 지금 감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은 계속 주의를 요하는 상황이고요. 이제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코스닥의 일간 차트를 보실 네. 수가 있으실 텐데 보시면은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스 흐름 이후로 파란색 시그널 들어왔다가 흰색이었다가 잠깐 노란색이 들어오는 상태이지만 네. 이 시그널을 보실 때 파란색이 들어왔다면은 노란색이 잠깐 들어오더라도 계속 경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간 시계열 기준으로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고요. 이제 화면이 지난주에 이어서 중복되기 때문에 화면을 보여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지난주에 주간 화면을 보여드릴 때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주간 시계열 색상이 파란색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시그널이 파란색 리스크 관리에 준하는 수준에 들어왔기 때문에 네. 계속 주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어제 그제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서 좀 달라지나 오전장에서는 눌리다가 오후장에서 살아나는 시장 움직임을 지난 이틀간 봐왔어서 좀 달라지나 이런 기대를 좀 걸었는데 여전히 알고리즘은 좀 리스크 관리 차원이 조금 더 강해 보인다. 뭐 그런 현재 구간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먼저 S&P 500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4,000선 깨지고 나서 계속 추가적인 조정이 또 나오고 있는 S&P 500 지수 아니겠어요? 알고리즘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네, 우선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미국 시장을 보여드리는 이유 중 하나는
미국 시장 자체가 전 세계 시가총액의 이제 50%, 약 50%가량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시장을 미국 시장이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가느냐를 체크하는 것이 글로벌 투자, 국내 투자에 매우 중요한데요. 특히나 지금 국내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 모두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네.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를 함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특히 미국 시장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고요. 우선은 이제 미국의 대표 지수인 S&P 500 지수를 한번 같이 보시죠. 화면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보시면은 S&P 500 지수는 미국 증시를 대표하는 500개의 대형주로 구성된 지수입니다. 그래서 가장 미국 투자의 베이스가 되고요. 그렇죠. 지금 알고리즘 분석 화면을 보시면은 우측 상단이 일간시 계열입니다. 네. 지금 중립인 흰색에 들어와 있는데 한동안은 노란색이었는데 그렇죠. 지금 흰색이 들어와 있어서 중립 상태이고요. 근데 여기서 더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그 중앙 하단에 보시면은 주간 네. 기준인데 이제 알고리즘은 항상 현재 시점에서 다음 시계열, 이제 주간이면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를 시그널을 함께 보여줍니다. 근데 지금 다음 주 시그널이 파란색 신호등이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어요. 즉 다음 주부터는 리스크 관리 영역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의미가 되고요. 아니, 우리는 반등이 조금 나왔지만 예. 미국은 반등 없이 지난 주말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이후 4일 연속의 하락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다음 주에도 또 추가 조정 가능성이 일단 열려 있다라고 알고리즘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제 시그널 파란색이 들어왔다고 폭락을 예언하는 뭐 그런 네, 시그널은 네, 아니지만 네. 이게 추가적인 하락에 충격에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비중을 줄이거나 조심을 네, 하라. 리스크 관리를 해야 네, 되는 네. 시그널이 발생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S&P 5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위클리, 데일리 그리고 30분봉 모두 다 일단 파란색 혹은 하얀색으로 시그널들이 조금 안 좋은 방향 쪽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다음 차트는 우리가 어떤 걸 볼까요? 네, 그 S&P 500 지수의 각 업종별 차트를 보실 텐데요. 네. 저희가 이제 매주 또 업종 분석을 할 때 업종 화면을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네. 이 미국도 알고리즘에서 글로벌 산업 기준, 기스 네. 분류 기준으로 10개의 업종으로 S&P 500을 쪼개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앵커님 혹시 노란색 화면이 우측에 보이시나요? 네, 지금? 노란색. 혹시 어떤 오른쪽 거? 끝에 노란색이 보이는 업종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그나마 지난주까지는 흰색이었는데 전부 다 흰색으로 노란색이었는데 바뀌었네요. 흰색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전 업종의 시그널이 최소 중립으로 바뀐 걸 보일 수가 있어요. 지금 매력적인 섹터가 지수가 없네요. 중립인데 모든 업종까지 중립, 최소 네, 중립. 네. 일부는 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이나 네. 그런 인터넷 관련 종목들이 많이 들어있는 업종인데 이 통신 업종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 파란색 시그널이 네. 들어왔습니다. 지수가 떨어져도 업종에서는 살아있는 업종들이 분명히 있었었거든요. 예. 지난주에 우리 국내 증시 볼 때만 해도 업종으로 봤을 때 대표적으로 운송 장비는 여전히 노란불이었고 그렇습니다. 여전히 뭐 강하다, 강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S&P 5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섹터 구분 관계없이 전부 다 리스크 관리 필요하다라는 사인들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좀 미국 투자에 있어서는 조심을 하는 것이 좋다, 상책이다, 뭐 이렇게 그냥 서학개미 분들이 이해를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엑셀레이터를 세게 밟는다기보다는 네. 밟으셨다면 일단은 늦춰주시고 네. 그 밟지 않은 상태였다면 브레이크를 살살 밟으시면서 속도를 지금 조절을 해주셔야 되는 단계입니다. 네, S&P 500으로 한번 봤고요. 이번에는 아마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많이 가담을 해 계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한번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할까요? 어떤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네, 화면을 통해서 같이 확인을 해보시죠. 왠지 더 파랄 것 같아요. 네, 그 S&P 500이랑 동일한 상황이고요. 네, 네. 근데 여기서의 차이점은 네. 이 우측 하단에 W 항목을 보시면은 이렇게 네. 파란색 시그널이 한 주 먼저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는 그랬네요. 한 칸, 즉 다음 주에 리스크 관리 시그널 파란색 돌아오는데 네. 나스닥 이미 이번 주부터 관리 시그널 파란색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은 S&P보다 한 주 먼저 경고등이 네. 들어온 상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 업종에 나스닥 지수에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도 지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한 주 먼저 시그널이 나왔고 진작부터 나스닥 지수는 빠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계속 리스크 관리 필요하다라는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는 알고리즘 분석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은 좋은 얘기가 안 들리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예. 이번에는 다우존스 산업지수 한번 볼까요? 네,
이제 다음 화면은 이제 다우 30 지수. 네, 이제 30 다우 종목으로 30 지수의 구성된.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은 네. 미국 산업을 주도하는 종목들을 30개를 추려서 이제 올려놓은 이게 지수화한 지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네요. 네. 다우 30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냐는 미국의 전 산업이 어떻게 움직이냐를 의미를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S&P 500과 똑같이 다음 주에 경고등이 다시 들어오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우 지수의 종목에 투자하시는 것도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다음 화면을 통해 보시면은 다우 30 지수 안에 있는 구성 종목들이 어떤 시그널을 보이고 있는지도 한 화면으로 이제 띄워드렸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전 화면이 파란색인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으실 텐데요. 예, 그 의미는 다우존스 30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종목, 대부분의 종목의 투자는 네, 네. 지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음, 이렇게 아까도 S&P 500 지수가 중립이었는데 업종들도 전부 중립 또는 리스크 관리 파란색이었고 네. 다우 30 지수도 지수가 중립 또는 리스크 관리인데 구성 종목이 전부 리스크 관리다. 이러면은 이 지수뿐만 네, 아니라 네. 구성 종목의 투자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뭐, 요 정도 상황이라면 지금 뭐 섹터 구분 없이 다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것만 같기는 한데 네. 그래도 한번 보죠. 뭐 보통 이제 뉴욕장 마무리하고 늘 우리가 체크를 해보는 것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아닐까 싶어요. 이제 국내 시장에 아무래도 반도체 관련한 뭐 종목들의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와 연동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곤 하는데 이 관련한 지표에 대한 알고리즘 분석도 있을까요? 예,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전 세계의 반도체 시장을 주도를 하는 30개 종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만 TSMC라든지 예를 들면은 많이 유명한 게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이 있을 텐데요. 그렇게 구성된 지수의 흐름을 통해서 반도체 시장의 방향성을 볼 수가 있는데 시그널 화면을 보시면은 주간의 경우에는 더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파란색만 들어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데 파란색, 흰색, 파란색입니다. 즉 시그널이 한 번 더 주간에서는 강화되었다는 의미고요. 그거는 중앙 하단에 있는 주간 시계열 박스를 통해서 파란색 네. 박스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즉 글로벌 반도체에 투자하는 거는 당분간은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극단적인 예로 이제 다우와 30과 함께 종목별 구성 종목들의 시그널도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을 통해 보시면은 다우 30보다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사실상 전 업종의 시그널이 파란색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요. 중앙에 보시면 D라는 항목인데 이거 일간 수준의 점수가 최소 마이너스 40, 100, 즉 모든 일간 거의 한 3-4 종목을 제외한 모든 종목들의 시그널이 일간 또는 주간으로 리스크 관리에 파란색이 들어와 있습니다. 점수의 최대치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100점입니다. 100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지수,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투자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제였어요. 외신을 통해서 이제 시티그룹의 이야기를 뭐 한번 쭉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대비해서 20%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시티에서는 또 내다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또 이제 어제는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주들이 또 나름 선방을 해서 예. 잘못 봤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아니란 생각이었을까요? 일단 지금 알고리즘 분석에서는 뉴욕 3대 지수 플러스 전 섹터 여기 특히 반도체 업황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쏙 좋은 성과를 얻기는 지금 힘든 구간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이제 총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내 시장으로 이제 가볼게요. 어쨌거나 미국 시장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뭐 국내 시장도 물론 뭐 요즘에 막 완전한 커플링을 이뤄서 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업종별로 매주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전기전자 섹터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과장님? 네, 이제 전기전자 섹터는 거의 매주 리스크 매번 관리를 언급하고.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이번 주는 이제 이 한 장으로만 다시 요약을 드릴 수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네. 지난주와 상황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고요. 특히 이제 아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여드리면서 항상 매주 반도체 몰락이라는 단어로 반도체 시장에 대한 주의를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제 이번 주 상황도 알고리즘 분석 결과는 동일한 결과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전자 업종 자체에 대해서는 당분간 계속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고요. 일단 시장 자체가 조정 국면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공략 방법은 비유를 드리면은 야구의 비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야구요? 예, 네. 투수가 스트라이크를 던지려면 스트라이크 존에 공을 집어넣어야 될 텐데요. 스트라이크 존이 넓어진다는 게 시장이 좋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공을
제구력, 이제 공이 어디 가는지 신경 쓰지 않고 던져도 다 스트라이크잖아요. 지금 스트라이크 존이 좁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넣기가 어려운 거죠. 네, 넣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네. 힘을 준다기보다는 힘을 빼시고 정교하게 정해진 구역에만 집어넣으시는 게 중요한데 그게 바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알고리즘에 제시하는 그 업종의 스트라이크 존에 집어넣으시면 이제 이 시장에서도 생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알고리즘이 어떤 쪽에는 그래도 긍정적인 시그널을 내보내고 있는가를 이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면 되겠네요. 사실 지금까지는 전부 다 안 좋고 중립이고 안 좋고 요거의 반복이었지만 국내 시장을 들여다보고 섹터별로 나뉘어서 봤을 때 지난주까지도 분명히 매수 시그널을 보낸 섹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것부터 볼까요, 과장님? 네, 이제 이 지금의 화면으로 네. 한 화면을 또 설명 가능할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지금 항상 매주 강조드리는 기간산업. 기간산업업종. 네. 여기에 이곳이 지금의 스트라이크 존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공을 넣으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시장이 조정 국면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이 영역에서도 빨간색 영역에 예를 들면 비유하자면 공을 집어 넣으셔야 됩니다. 지금 4개의 업종인데요. 기간산업 업종 화면을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이제 말로 그 언어로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기간산업 중에서는 금속, 비금속, 기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운수장비 업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다음 화면을 통해서 네, 업종별로 지금 화면은 IT여서요. 저희 다른 그렇습니다. 화면으로 넘어갈게요. 네, 다른 화면을 통해서 네. 순차적으로 업종별로 분석을 드리도록 좋아요.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운수장비 업종인데요. 네, 네. 지금 스트라이크 존을 더 좁혀서 하나의 영역으로 설명드리자면 지금 운수장비를 공략을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시그널은 지금 대부분 영역에 있어서 빨간색 여전히. 박스로 영역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 조정이 진행 중일 때 이렇게 빨간색 들어온 업종에 대해서 또 시장 수익률을 크게 상회하는 종목들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계속 공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화면은 이제 기간산업 중에서 운수 장비 업종입니다. 운수 장비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똑같이 시그널이 대부분 빨간색 박스의 영역, 즉 노란색이 들어온 상태이고요. 운수 장비 업종 경우에는 일간에서 1차 고점, 이제 우측 그 수평선, 빨간색 수평선 일간에 2개가 있을 텐데 우측 상단에 그 첫 번째를 돌파하고 다시 상단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운수장비 업종 같은 경우에는 더 주목을 해서 보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운수장비 업종 다음으로는 이제 금속 업종, 코스닥 금속 업종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코스닥 금속 업종 경우에는 중앙 상단에 월간, 아래 주간, 그리고 우측 상단에 일간, 그리고 그 아래 30분 4개의 영역의 시그널이 노란색 들어온 상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속 업종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업종을 보시면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다음으로는 비금속 업종인데요. 비금속 업종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시계열 그리고 30분까지도 노란색 시그널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그 지수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도 일간항목을 보시면은 고점을 다시 돌파하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또 좋은 종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간에 더 좋은 종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코스피 기계 업종입니다. 기계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새로 추가를 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업종인데 이제 월간 그리고 우측 상단 일간에서 계속 노란색 시그널 발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 이전 고점을 탈환을 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계 업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쪽은 조금 불안해 보이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쪽으로 우리가 스트라이크 존이 점점 네. 줄어들 때 거기 안으로 공을 넣을 수 있게끔 지금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쪽은 운수장비, 금속, 비금속 그리고 기계까지 여기 이제 섹터를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 안에 어떤 종목들이 강한가가 이제 궁금한다면 이제 저희 추가적으로 이제 공부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좋아요. 이제 국내 시장은 이렇게 한번 보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못한 거 있잖아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미국 시장에 우리 ETF를 하나씩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ETF 상품을 투자를 할 만한 미국 시장에 대한 시그널들이 다 안 좋다고 앞서서 이야기를 해왔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좀 대안으로 여길 만한 무언가는 없을까? 요거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못다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어떤 거를 우리가 눈여겨보면 되겠습니까? 네, 이게 시간 관계상 소개를 못 드린 ETF들이 2가지가 있었는데요. 네. 지금도 좋은 시간을 보이고 있어서 설명드리자면 통화 관련된 ETF 2개를 설명드리도록 하는데 네네. 첫 번째는 엔화 인버스 ETF
엔화 YCS라는 인덱스, ETF가 인버스.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로화 인버스 ETF인 EUO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지금 그러면 지금 추세가 더 이어질 거라고 알고리즘은 내다보는 모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엔화 약세가 예. 더 강해질 거고 유로화 약세가 더 심해질 거다. 이렇게 내다본다는 거죠. 심지어 이게 장기적으로 네. 추세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알고리즘 계속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조금 더 풀어볼게요. 네, 우선은 이제 스트라이크 존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비유를 드리자면 주식 시장을 고려한 스트라이크 존이 이렇게 좁아지고 있는데 외환 시장이라는 스트라이크 존이 또 존재하는 겁니다. 이제 다양한 자산군이 있지 않습니까? 각 자산군마다 스트라이크 존이 넓어졌다 줄어들었다는데 지금은 외환 시장에 대해서는 스트라이크 존이 넓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이제 이걸 반증하는 상황을 화면을 통해 보시면은 이게 이제 8월 11일 방송 당시에 소개를 드렸던 달러 인덱스 ETF인 UUP입니다. 혹시 앵커님 네. 이 UUP를 방송 끝나고 매입을 하셨다면 수익률이 네. 몇 프로일지 혹시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때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그 이후에 한 번 지적을 해주셨던 때가 있었었어요. 그때 네. 3%? 이 정도 네. 말씀 주셨었는데요. 방송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네. 이제 전일 네. 오늘 오전이겠죠? 오늘 오전 기점을 본다면은 ETF 자체 기준으로는 3.5% 정도 수익이 났을 거고요. 3.5%. 네. 3.5%. 에이, 그게 뭐 어마무시하지 근데 않지라고들 하나 하실 더 수는 있습니다. 있죠. 네. 환율 효과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요. 환율이 그만큼 올랐잖아요. 환율까지 고려하면은 네. 달러가 강해졌지 예, 않습니까? 약 6.3% 정도의 수익이 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수익이 적다고도 볼 수 있는데 네. 시장이 조정을 받는 정도의 네. 이 수익률이 낮다는 것 자체가 네. 이제 투자에 있어서 다른 대안이 있다는 것을 그렇죠. 의미하는 것이고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지금 이 달러 인덱스 ETF 기반이 된 지수, 즉 달러 인덱스라는 지수가 1971년 3월 만들어진 이후에 지금 유례 없는 강한 시그널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근데 지금 단기적인 일간 시계열 우측 상단에서도 빨간색 박스로 노란색 시그널, 즉 에너지가 모이고 있다는 걸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달러 인덱스에 대한 투자, 즉 달러 인덱스 투자에서 UUP에 대한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좋은데 이거는 베이스입니다. 네. 달러화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가장 보수적인 투자가 될 것이고요. 네. 중간 중립은 달러 인덱스를 보유하는 것. 아, 그렇다면 네. 여기서 환율 투자 입장에서 좀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네. 그게 바로 다른 통화의 약세에 배팅하는 것, 즉 인버스에 배팅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다음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상당 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유로화, 엔화 첫 번째 아니겠어요? 유로화로 57.6%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엔화로 13.6%인데 네. 이 두 개 유동성이 1, 2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환율 흐름을 보시고 약세를 보인다고 생각한다. 즉 약세에 배팅하는 ETF의 시그널이 보인다면 달러 인덱스를 투자하시다가 해당 통화 인버스 ETF로 조금씩 비중을 늘려나가시면 더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알고리즘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볼 우리가 투자를 할 ETF 먼저 유로화 관련한 유로 인버스였나요? 첫 번째는 엔화 먼저 보시죠. 네, 좋아요. 네, 엔화 한번 인버스. 보시죠. 예, 엔화 인버스 ETF가 이거는 인버스 2배입니다. 고버스네요. 예, 엔화 고버스 ETF이고요. 티커 YCS. CS입니다. 지금 시그널을 보시면은 알고리즘 시그널을 보시면은 1, 주, 월, 30분 모두 노란색 시그널이 들어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심지어 일간 기준 이전 고점을 탈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설명드리는 그 알고리즘을 보시는 기준에 모두 부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게 되었고요. 다음은 이제 유로와 인버스 즉 두 배, 즉 유로와 고버스 ETF인 네. EUO입니다. 네. EUO 같은 경우에도 30분에서는 지금 파란색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이제 체크를 해주셔야 되지만 좌측 상단 월간, 아래 주간, 우측 상단 일간에 모두 노란색 시그널이 들어와 있고요. 네. 마찬가지로 일간에서도 고점을 탈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분의 시그널이 긍정적으로 돌아온다면 네. 두 고버스 ETF에 대한 이제 관심을 계속 확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어떻게 될까요? 궁금해요.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최근에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이제 다음 달 자이언트 스텝 단행할 거다. 그러면 유로화도 이제는 마냥 밀리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시각들이 좀 있기는 해서요. 과연 알고리즘이 제대로 된 뷰를 갖고 지금 우리에게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 한번 추적해 보시죠. 그리고 이제 다음 이 시간을 통해서 매번 이제 수익률 체크는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ETF 상품을 점검을 해봤고요. 로보피아 투자자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김윤보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